이제 지난 주말에 뭐 축구 관련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죠. 이제 K리그에서 이슈가 되었던 거는 이승우랑 김현석의 이제 언쟁, 뭐, 이제 이승우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게 그런 것 때문이에요. 이승우가 인기 스타가 아닌 그냥 평범한 애새끼였다. 내가 왜 애새끼라고 그러냐면, 하는 짓이 애새끼라서 그래. 이승우가 유튜브 같은 데 나와서, 다른 유튜브 채널 같은 데 나와서 얘기를 하면 밝은 표정에 모습이 국내 리턴을 해서 비교적 K리그에 안착을 하고 높은 연봉을 받아가면서 활약을 펼치고 있고 그러니까 뭐 월드컵 뭐 국가대표는 뭐 안 되긴 했지만 그래도 애가 조금 철이 들어가나 하는 생각을 좀 하면서 그래도 뭐 이제 한국 사회에서 잘 적응 잘 사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는데 결국에는 똑같은 제가 앞에서 말했던 교통 관련된 뭐 차량 관련 운전 관련 이런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그런 상황을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대한 평소의 마음가짐이랄까. 그러니까 지금 이승우가 어렸을 때부터 느꼈던 그 관중 기질을 지금도 못 버렸다. 그러니까 유튜브 나와가지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좋은 이미지를 쌓아놓고 해도 결국에는 이승우에 대한 개인에 대한 평가가 전북 팬들 입장에서 보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승우가 전북을 떠나가지고 다른 팀에 갔다 과연 이승우에 대한 인상이나 팬에 대한 평가들이 좋을까? 그러니까 축구 선수가 이제 이승우가 악동 나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 뭐 조이 바튼인가? 아니면 가스 게스코인이다, 뭐 이런 애들처럼 아 용이구나, 그런 사람들처럼 뭐 그냥 악동을 작정을 하고 나는 악동으로 이미지를 갖고 가겠다 하면 모르겠는데 이승우는 그러니까 더더욱이 이제 대표 선수가 되려고 해도 단순 활약으로만 되기 힘든 거예요. 안티 팬들도 많고 해져서 점점 본인이 대표 선수 되는 걸 포기를 했을까? 현실적으로 본인도 알겠죠. 내가 대표 선수가 되는 거는 어렵다 하고 느끼겠죠. 이제 왜냐면 같은 포지션에서 외국에서 경기를 뛰는 선수들이 있고 본인은 최근까지도 선발로 못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정종용이도 지금 할 수 없이 뭐 이런저런 카드를 다 써서 어쨌든 팀 분위기의 반전을 만들기 위해서 이승우로 선발 넣는 거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승우가 다른 애들보다 월등히 잘해서 넣는다기보다 최근에 정종영이가 지금 그 전북에서 겪고 있는 상황. 일단 지난주에 제가 어디지? 그 유튜브 게시판에도 올렸지만 경기에 졌다 그래서 감독이나 선수들이 팬들 앞에 가서 얼굴을 초상집 얼굴을 하고 있고 팬들로부터 욕을 그 자리에 서서 듣고 있는 그런 문화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요. 그거는 우리나라 제가 한국 축구 발전이 왜 안 하느냐? 왜 발전이 이렇게 더디고 사실상은 발전이 아니라 답보 아니면 퇴보냐? 느끼는 것들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프로 선수의 본인들의 연봉이 팬으로부터 나오는 거는 맞는 거지만 늘 말하지만 팬들이 어떤 팀을 서포트를 하고 티켓을 주고 경기를 보는 거에는 모든 그런 거래는 기본적으로 등가의 원칙이 작동을 해요. 다시 말하면 팬이 15,000원을 주고 K리그를 봤다 그러면 본인들이 그 경기에 아니면 그 팀에 대한 지분은 15,000원인 거예요. 15,000원의 관람 티켓 이상의 뭘 요구한다. 그러면 등가 교환이 안 되는 거예요. 등가 교환이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시장 질서가 어지럽혀지는 거예요. 프로 축구는 명백하게 시장 자본주의 논리에서 움직이는 조직이에요. 그 조직의 티켓으로부터 본인들의 수익이 어디서 난다 하는 것들은 팬들의 냉정한 평가를 받는 거지만 팬들이 그렇게 했다 그래서 선수들이 직접 팬들 앞에서 벌을 쓰듯이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팬들이 그런 걸 요구하는 문화가 있는 한 한국 축구의 정근대성, 저는 그걸 정근대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정근대성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절대로. 그리고 그런 문화가 장착하는 한 좋은 지도자, 좋은 선수들이 나올 수도 없고 정종영이는 어차피 지금처럼 가게 되면 뭐 내년 시즌 올 시즌 제대로 막 치겠어요?
중간 경질도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보면. 성적이 나쁘다고 하면, 황선홍 감독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황선홍이 뭐 정경영이 다 팬들 앞에 가서 사과하고 뭐 하고 하는데, 그렇게 사과하고 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술적으로 감독이 부진을 해서 뭐가 안 된다 그러면 감독을 교체하면 되는 거고, 구단 차원에서. 결과가 그렇다고 해서 매번 결과가 안 좋을 때마다 팬들 찾아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할 필요는 없다 이거야. 그거는 프로의 원리에 해당하지 않아요. 근데 팬들이 그런 걸 요구한다 이거야. 지금 우리나라 K리그가 올해까지 2026년 7월 현재까지 아마 평균 관중수가 8,000대로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인기가 없다는 뜻이에요. 경기장에 가면 소수의 그 팀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건 틀림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축구가 망하진 않는다고 하는데, 망하지는 않지만 지금보다 더 큰 발전을 하기는 힘들어요. 요즘은 저는 주말 되면 이제 EPL 보는 것도 너무 몇십 년 동안 EPL을 봐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데다가 EPL의 경기를 하면 과거 같으면 내가 좋아하는 선수, 잘하는 선수의 플레이를 보기 위해서 이제 이 어느 팀의 경기를 보고 싶다 해서 들어가는데, 올해처럼 월드컵이 있는 해에는 어쨌든 한 5라운드 넘어가기 전까지는 월드컵 출전 선수들 상당 부분 출전을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새 시즌이 바뀌면서 각 팀들마다 실전 경기력, 물론 이제 프리시즌 동안에 연습 경기를 치르긴 하지만 어쨌든 실전에 EPL로 들어와서 초반 5, 6경기까지는 상당한 팀 간의 이제 변수들, 또 새로운 선수들, 새로운 감독 이렇게 해서 팀이 약간 어수선하면서 성적이 제대로 안 나오고 경기력이 제대로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EPL의 맨유 경기다, 그 다음에 뭐 리버풀 경기다, 이제 브라이튼 경기다 중계했던 게 또 어디더라? 그런 경기를 보면 지금 현재 EPL의 경기 수준이 과연 J리그 선수들보다 수준이 높으냐? 경기를 하는 방식이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왜냐면 주말에 제가 이제 우라와 경기랑 그 다음에 가시마 안틀라스 경기랑 이제 그런 경기들을 보는데, 일본에서 J리그에서 벌어지는 경기의 패싱의 속도와 컨트롤의 정확도, 패스의 정확도 이런 것들이 EPL에서 경기가 뉴캐슬이다, 리버풀이다 이런 팀이 진행하는 것보다 훨씬 높고 빠른 템포에서 정확도에서 높은 수준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어요. 그럼 한국은 아예 비교가 안 되는 수준에서 경기를 펼치고 있다 이거예요. 이거를 제가 J리그를 보다가 그 다음에 EPL 경기를 계속 번갈아가면서 보는데, EPL의 경기가 패스미스가 더 많고 컨트롤도 더 안 된다 이거지. 근데 왜 EPL이 더 높은 가치를 갖고 있느냐? 전체 11명 선수들 중에서 일본 애들이 평균적으로 잘하는 그런 높은 수준의 축구를 할 수 있는 선수가 11명이 있다고 하면 대신에 압도적인 선수는 없다 이거예요. 일본도 똑같이 J리그도 압도적인 선수들은 대부분 외국인 용병들이니까. 근데 EPL에 가면 중간 미드필더든 수비수에서 압도적인 피지컬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빠르고 그 다음에 결정력이 높은 선수는 EPL에 있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EPL 팀하고 J리그 팀 경기를 붙이면 당연히 EPL이 이긴다 이거야. 그런데 문제는 경기를 보는 입장에서 어느 경기가 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경기냐 하면 J리그라 이거야. 왜냐하면 조직적인 패싱 축구가 거기서 이루어지니까 패스미스가 적고, 그리고 골이 엄청나게 많이 난다 이거예요. 이제 제가 지난 라이브 때도 말씀드렸는데 왜 골이 많이 나냐? 일본의 수비수들이 약해서 골이 많이 나는 거냐? 경기를 보면 경기당 3골, 4골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 경기들을 쭉 보면 수비수가 약한 게 아니라 수비의 약점을 파고드는 능력이 탁월하다 이거 일본 선수들이. 그러니까 브라질 상대로도 골 넣을 수 있고 잉글랜드 상대로도 골 넣을 수 있고 스페인 상대로도 골 넣을 수 있는 거다. 보면.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우리랑 비교를 하면 차이가 너무 난다. 지금 그런 건데. 안양하고 FC 서울의 경기가 라이벌전처럼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근데 그 경기에서도 송민규랑 안양 선수 간의
그 약간의 이제 마찰이 있었었고, 그 다음에 뭐 정승원이는 세레모니 하는 것 때문에 경고를 받고, 그러니까 그런 거 과정들이 이제 이 심판들, 그냥 우리나라의 심판의 문제 하면, 예를 들면 그 세레모니를 어떤 관점에서 봤느냐 하는 건데, 도발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경고인 거고, 정승원이가 정상적인 자기의 세레모니를 한 걸로 보면 사실 경고 대상이 안 되는 거고, 그럼 심판이 그러한 전체적인 분위기나 이런 현장의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그걸 가지고 경기를 들어갔느냐. 결국 그런 차이인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안양과 서울의 경기가 라이벌전으로 팬들에게는 각인이 되어 있고 그 라이벌전에서는 사소한 것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전 예방 조치 차원에서 정승환이가 세레모니를 하는 거는 그렇게 하는 거는 상대 도발로 봐서 경고를 줄 수밖에 없다. 그래야지 과열되는 걸 막는다. 하는 건데 그러한 판단이 심판 입장에서 봤을 때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마인드를 갖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게 그 정도의 세레모니가 골을 넣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를 도발하는 것과 세레모니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가 불편하게 느끼는. 근데 사실 상대 입장에서는 자기 편이 골을 먹었는데 좋은 감정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원정원 팀이 골을 많이 넣는데 그러면 원정 간 팀들은 어웨이 경기를 치른 팀들은 세레모니를 하지 말라는 건가? 꼭 자기 팬들 앞에서만 세레모니를 하라는 건가?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이런저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족한 거는 축구 선수뿐만 아니라 이승우나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승우가 탈구가 돼서 어쨌든 김현석 감독이 뭐 실제 내용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영상상으로 봐서 탈구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경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치료를 받고 나가야 된다. 그럼 이제 울산 쪽에서 지고 있으니까 경기를 지고 있으니까 빨리 나가라. 감독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거. 뭐 김현수 욕을 했을 수도 있겠지. 야 이 개새끼야 나가라. 야 이 새끼야 나가라. 이 개 싸가지 없는 새끼야. 이승우한테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쫓아가서 그 상대 감독이 경기 중에 얘기를 하는 게 맞냐? 욕을 하고 날라드는 게. 입을 보면 욕을 하는 거잖아. 이승우가.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심판이 이게 경고 차원으로 해야 되는 문제냐? 아니면 퇴장을 시켜야 되는 문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심판 판정에 대해서 뭐지? 뭐 심판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충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 할 말이 없지만 다만 심판들도 그 상황이 이승우에게 경고를 줄 상황이었냐? 아니면 선수가 필드 안에서 상대방 감독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아니면 걸어가면서 욕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게 맞는 거야. 그게 퇴장이냐 아니냐. 이승우가 개인적으로 싸가지가 있다 없다. 그 문제는 이승우 개인 본인의 문제고 문제는 그런 행동들을 경기장에서 이승우가 반복해서 보인다. 그냥 하는 게 관종이잖아. 그렇다 그러면 그냥 소년 이승우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20살 이하의 어린 이승우인 것뿐인 거예요. 더 성장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근데 그 장면을 보고 있으면 어이가 없는 거지. 원래 이승우가 그렇다는 건 알았는데 최근에 조금 성숙해졌나 했는데 결국엔 저 새끼는 원래 그렇구나. 저거 못 고치는구나. 그런 얘기밖에 안 나온다 이거지. 그게 프로 선수로서의 아무리 본인이 승부욕을 발동하는데 승부욕을 발동하는 방식이 본인이 경기에 지체가 된 건 사실인 거고 어쨌든 치료가 받는 뭐 심판들이 룰에 의해서 주어진 시간 동안 치료를 받도록 하고 룰에 의해서 경기장 밖으로 나가도록 하고 하는 과정에 상대 감독이 빨리 나가라라든지 예?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상대 감독에게 달라들어서 뭘 한다. 아무리 뭐 상하관계 유교 문화에 그런 게 가능하냐. 유교가 아니다 이런 걸 떠나서 기본적인 리스펙이에요. 기본적인 리스펙.
상대 팀과 상대 감독, 상대 팬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존경심. 그런 것들이 프로 선수들로서 전혀 우리나라 선수들이 배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프로 선수 축구계는 서사가 만들어지질 않아. 물론 치열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서사가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야구랑이 다른 게 그런 거래요. 야구 얘기 선수들의 얘기는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요. 에피소드. 축구는 그런 게 없어요. 네? KBO 리그를 가지고 지금 스토킹이다 뭐다 뭐 야구 프로그램 얼마나 많아요. 서머타임이다 뭐 윤성민이 하는 것도 잘 되고 있고 뭐 그래서 뭐 그런 거는 거기에는 이야기거리들이 풍부해요. 이야기거리 풍부한데 축구계는 이야기거리가 없어. 서로 욕하는 것만이지. 그 왜 이러냐 이거지. 제가 보기엔 인성 문제예요. 인성 문제. 본인들이 어떤 국가대표 선수다, 프로 선수다, 유럽 리그에서 뛰었다, 안 뛰었다, 이런 문제를 다 떠나서 이건 기본적으로 인성 문제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못 배운 새끼들의 문제다, 이거지. 예? 못 배운 새끼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못 배운 새끼들의 문제예요. 공부를 많이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인생 자체를 통해서 다 제대로 못 배운 새끼들이다, 이거지. 예? 박문성과 김병지 두 개가 하면 나는 박문성을 별로 좋아하진 않은 사람이니까 김병지가 그런 걸 터뜨리면 김병지를 두둔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을 보고 나서 첫 번째 느낌이 뭐였냐 김병지 이것도 참 처리 안 된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김병지가 왜 선수 생활을 결국 빠르게 그만둘 수밖에 없었냐 결정적인 사건은 본인들의 아이들이 문제였거든. 자식들의 그 전남인가 있을 때 애들이 학폭 사건에 연루가 됐다 이거. 그래서 학부모 사이에 문제가 되고 나서 결국 거기서 전남이 재계약을 안 하는 바람에 김병지 선수 생활이 이상하게 꼬이면서 문제가 됐던 거거든. 빨리 은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거거든. 근데 그 당시에도 김병지가 했던 행동들이 납득이 안 갔어요. 왜? 자기의 학폭 문제가 불거져서 상대방의 학폭의 피해자들의 이 불편함을 호소를 하고 억울함을 호소를 하고 왜 억울함을 했냐? 김병지는 돈이 많고 변호사를 살 능력도 되고 그 다음에 인기 스타이기 때문에 김병지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쪽이 더 많을 거라고 보고 많은 그 학교의 학생 부모들 학폭 피해자들은 불편해했다 이거야. 그런데 그렇게 불편해서 가지고 김병지가 본인이 공격을 그 사람들로부터 받는다고 했을 때 본인이 취했던 게 뭐냐면 기자회견이었어요. 학폭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난 그때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 애들 학폭 사건을 관련해서 선수가 나와서 선수 본인의 문제가 아닌데 자네 학폭 사건에 대해서 억울하다. 물론 자식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모다. 그러니까 우리 애가 그런 걸 당하는 걸 부모로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할 수는 있는데 자식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면 평소에 자식 교육을 잘 시켰어야지. 니네는 사고를 쳐. 아빠가 해결해 줄게. 이런 식으로 자식을 키우면 안 된다, 이거. 김병지가 그렇게 하는 거는 본인이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을 해서 상대방을 제압을 해서 여론을 돌려놓겠다는 것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거는. 그런 처리 방식 자체가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본 거야. 예? 아니, 내 자식이 귀하면 다른 자식도 귀한 거잖아. 사실이 어떻게 됐건, 어? 양쪽에 쌍방이었다, 아니었다. 그런 걸 가지고 따져가지고, 뭘 입증을 해서 뭘 하겠냐는 거야. 그게.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선수생활을 그만두게 된 거예요. 왜냐, 그 전남 쪽에 가 있는 전남 드래곤즈 쪽, 결국에는 그, 김병지가 보내고 있는 학교가 대부분 그, 어디야, 현대가인가? 포스코인가? 호철계인가?
광양제철인가? 뭐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모여있는 집단이니까 그 전체적인 집단에서 김병지에 대한 얘기들이 안 좋게 나오니까 원래 김병지 와이프가 되게 잘했다는 거야. 그 부모들한테. 사이좋게 큰 언니고 밥 잘 사주는 언니고 커피 잘 사주는 언니로. 근데 그런 문제에서 김병지 와이프의 대처가 상대방 부모 입장에서 보면 뭐 애들끼리 노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식으로 무마시키려다가 그 일이 터졌던 거거든 결국에는. 지금 김병지 관련해서 박문성이가 김병지의 아들의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사실은 아들의 문제를 제기를 한 게 아니라 그거는 김병지의 문제를 제기를 한 거죠. 왜냐 김병지가 애를 뭐 예를 들면 자격 조건이 안 되거나 아니면 실력이 안 되는데 요건이 갖춰지질 않는 애를 뭐 토트넘이다 어디 연수를 보는데 끼워 넣었다. 뭐 김병지 입장에서는 좀 그랬을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라고 보니까. 어차피 우리의 운동도 잘하고 그 정도로 갈 만한 능력은 된다. 아니면 그건 된다. 입장은 된다. 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넣었다 이거지. 근데 그렇게 넣었는데 박문성이가 어떻게 아느냐? 누군가가 흘렸겠지. 김병지 아들이 가게 됨으로써 못 간 다른 애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애들은 어딘가 딴 데서 또 이제 누군가에게 그런 내용을 흘렸을 거라 이거지. 근데 엄밀하게 보면 걔가 무슨 잘못이에요? 아빠가 갈아서 가는 건데. 근데 왜 문제가 되냐? 이제 김병지가 그렇게 당하고 나니까 김병지를 내가 왜 박문성을 공격하지만 뭐 박문성을 뭐 두둔할 생각은 없지만 김병지를 또 뭐라 할 수밖에 없느냐? 그렇다 그래서 박문성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 게 맞냐는 거야. 이게 되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진짜 못 배운 애들이 하는 짓이라는 생각밖에. 내가 왜 축구인들을 볼 때 뭐 축구인들이 뭘 한다 그러면 아예 신뢰를 하질 않느냐? 저 병신들이 하는 짓들은 그냥 다 병신짓들이지 뭐. 어차피 병신들이 하는 거니까 병신짓이겠죠. 박문성에 공격을 한 거는 김병지가 본인의 권력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지위를 이용을 해서 특혜를 베풀었다는 거잖아. 근데 박문성의 딸의 문제는 딸의 카나다 유학 문제는 그거랑 다른 성격이라는 거거든. 예? 박문성이 송파에서 하는데 송파에 무슨 여고인가 어디서 사건이 있었다는 거야. 학폭 사건이나 뭐 이런 거겠지 뭐. 박문성도 답은 해야 될 거야. 이제 난처해졌죠. 예? 접대비 뭐 법인카드 사용 문제도 난처해졌고 박성배 감독 임명에 입김을 이게 왜 그러냐면 김병진이가 다 알 수밖에 없는 협회에서 일을 할 때는 협회에서 일했던 거에 대해서 알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내가 말씀드렸지만 협회 내는 현재 내부적으로 분열이 있거든. 그러니까 김병지가 협회 부회장하고 하면서 협회 내부 사람들하고 박문성에 대해 들은 얘기들 뭔 얘기들이 다 있을 거라 이거지. 그냥 김병지가 다 조사 문제 알아봤겠지. 확인을 해보고. 지금 박문성에 이제 박문성도 좆된 거지. 왜? 잘못했다가 애 관련된 사건이 만약에 그 송파 무슨 요거에서 있었던 학폭 사건이다 이게 무슨 사건이다 그게 만약에 외부로 이제 알려지거나 누가 거기 당한 피해자가 어딘가 글을 올려서 이런 사실이 있었다. 그냥 기자들은 이미 알고 있더라고. 관련 기자들은. 이제 얘기를 안 하는 게 자녀 문제니까 이제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지. 박문성에 대해서 싫다 하더라도 지금 그 문제를 자식 문제까지도 꺼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야 되냐 하는 건데 뭐 박문성이 무슨 프로축구 성장위원회 뭐 또 맡고 있다면서 김병진은 다 알고 있었던 거야. 박문성이가 어떻게 뭘 하고자 하는지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 이거 축구계 김호준이 되고 싶다는 거 아니야. 김병지가 박문성 딸의 문제를 그런 식으로 거는 것도 결코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런 식으로 쓱 흘려서 너의 약점을 알고 있어. 한번 해봐. 협박이잖아. 물론 박문성이 뭐 온갖 뭐 축구인들 본인하고 본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지인들, 예? 그런 애들 빼고는 다 공격을 하고 있고 그래서 김호준이 축구계 김호준이 되고 싶어서 날뛰고 있는데
김병지도 자기만 안 건드렸으면 그대로 보고 있었겠지. 근데 자식 문제 뭐 걸고 나오고 칸쿤 문제 끌고 나오는데 칸쿤 문제가 나왔을 때 국회에서 제대로 대답을 하든가. 그때 이미 그런 사실 없다라든지. 그러니까 네가 나 엿먹였으니까 나도 엿먹이겠다 이런 거거든. 방법이 좋지가 않다 이가. 개인적으로야 나도 뭐 박무성 딸내미 문제 다 까발려져서 그거 까발려지게 되면 박무성 활동할 수 있겠어요 정상적으로 이제? 아니 많은 사람들이 심정적으로 바라는 거예요. 그런 거 다 까발려져 가지고 박무성이가 방송계나 유튜브계에서 살아였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 이거 보면. 근데 그게 맞냐 이거지. 자식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게. 어른들끼리의 문제에서 발생한 것들을 자식한테 씌워서 자식의 문제를 갖고 가서 어른들을 포기시키게. 네? 물론 박문성이가 팩트가 아닌 것들을 내가 얘기하지만 박문성이 떠드는 얘기는 거의 절반 이상은 다 팩트랑 상관없는 것들이니까 엉터리 얘기들만 하면서 유튜브로 꿀 빨고 있으니까 유튜브로 꿀 빨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방송에 나가고 뭐 하면서 뭐 축구협회 자료도 무슨 김병지 얘기를 그거잖아. 축구협회 부회장도 맡고 싶어 했다는 거 아니야. 김병지가 저기 뭐지 협회에 있었으니까 알겠지. 왜 안 됐냐. 축구협회 내부에서 박문성을 싫어하는 거거든. 민주당 내부에서도 박문성이를 어느 정도까지는 활용을 하지만 박문성이를 김호준급으로 축구회로 키울 생각은 없다 이거야. 그렇게 설치고 다니까 한 자리는 줬지만 지금 얘냐 저 새끼는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 입도 가볍고. 김병지가 지금처럼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지 그 문제 자기 아들의 문제를 건드렸다. 몰라. 박문성이 실제 방송에서는 김병지 아들에 대해서 어떤 뭐 박문성 라이브 저 유튜브를 보질 않으니까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핵심은 김병지가 자기 아들 끼워 넣었다는 게 핵심이었던 거다. 그게 아닌 상태로 뭐 김병지의 아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뭔가의 공격이 있었다 하면 뭐 김병지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 자, 네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다. 이와 나 사이에 대한축구협회 내 문제 그걸 가지고 김병지 자식의 문제를 끌고 갔으니 김병지 입장에서 나도 내가 니한테 뭐 때문에 당하고 있겠냐 하고 박문성 딸의 문제를 거론하겠다. 딱 알고 있는 얘기거든 김병지는. 알고 하는 얘기야. 너 더 해봐 덤벼봐. 지금 그거거든. 내 이만큼 알고 있으니까 너 다 까발려서 생매장시킬 수도 있어. 박문성이가 라이브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건에 대해서. 방식이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칸쿤과 관련된 거를 사과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사실이 아니다고 얘기를 하고 전달을 하고 박문성한테 사과 방송을 하게 하든지 물론 그런 요구를 했는데 완강하게 거부했다라든지 이런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방식이 잘못됐다 이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정상적인 성인들 네? 양식 있는 성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에요. 자식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약점을 잡아서 얘기하는 거는 박문성이가 좋은 액은 싫은 액은 상관없이 김병지 방식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 이거. 자기 아들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그런 모르겠어요. 그게 정말 지극한 부성애인지 자식을 위한 방법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김병재 그런 방식이. 왜냐면 결국엔 부담이 될 거거든. 애들이 크면 클수록. 지금 많이 컸을 텐데 이미. 마냥 걔네들이 아버지의 보호막에 있기를 좋아하냐고. 중학생 정도만 되더라도 남자애들은 아버지 보호막, 부모의 보호막을 주로 벗어나려고 하는데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런 거. 추가적으로 뭘 터뜨리든지 구체적으로 뭘 터뜨리든지 아니면 뭘 요구하는지 모르겠지만 박문성이 어떤 식으로 해명한지 봐야지. 근데 박문성은 지금 딸 문제 관련된 거 해명하려고 그러면 안 처할 거야 아마.
일단 그 문제든 뭐 법인카드 관련된 문제든 김병진 다 갖고 있다는 거거든, 지금. 보면. 내용을 다 알고 있고. 아니면 증인이 다 있는 거고. 그 상태에서 이제 박문성이 잘못 얘기했다. 그럼 이제 골로 가는 거야. 거기서 구체적으로 좀 더 흘리면. 그러니까, 아직도 스레드나 이런 데 보면 박문성이 하는 얘기는 그래도 축구협회 관련해서 박문성이 하는 얘기는 다 맞지 않냐? 맞는 말이 하나도 없잖아. 협회 관련돼서 박문성에서 맞는 말이 어디 있어요? 네? 협회 무슨 비리 있는 비리 집단 명단에 나왔어요? 실질적인 비리가 있고. 협회 사람들이, 협회장들이, 각 지부협회장들이 축구협회, 본인들이 내고 운영하면서 만들어진 조성된 돈으로 축구 관련, 멕시코에 여행을 가고, 그 멕시코 여행 중에 칸쿤 휴양지를 들린 게 뭐가 잘못이냐고. 그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왜 나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그런 짓을 하고 다니냐. 그럼 내가 물어볼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17개 축구팀에 애들이 밥 사먹고, 그 다음 술 사먹고 뭐 하는 거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거는. 그거는 상관없나? 17개 시민구단이 국민 세금으로 1년에 1,500억이 운영이 되는데, 1,500억을 쓰고 있는 집단에서 휴식을 한다 해서 어디 뭐 휴게소를 갔다, 회식을 했다, 예? 어디 해외 전지훈련을 갔다. 그건 아무 문제 없냐고. 그런 논리라면. 축구협회는 1,500 예산 중에 300억 정도의 규모로 뭐 대한체육회 진흥기금, 뭐 토트 진흥기금 이런 걸로 지원이 되는 거잖아. 예? 그런데 생각을 해보라고. 시민구단은 그냥 시민들이 모은 돈 가지고 그냥 운영을 하는 거야. 직접 세금으로. 뭐 때문에 우리가 1,500억을 들여서 축구 선수들 밥을 먹여줘야 되냐고. 예? 아니 무슨 이유로 국민들 세금,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축구 선수들의 밥을 먹여주냐고. 걔네들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게 뭐가 있는데? 무슨 공헌을 하는데? 그럼 이 축구팀이 갖고 있는 무슨 지역의 홍보 효과가 있니? 뭐가 있니? 김병지에게 200억인가 뭘 썼는데 750억의 경제 효과가 있니? 그런 식으로 경제 효과를 만들려 그러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예? 실제 경제 효과냐고. 그래서 750억의 경제 효과가 있는 정도가 될 거면 그러면 시민구단으로 하지 말고 750의 매출 효과가 있으면 그 750억으로부터 매출 효과로부터 나오는 10% 영업이익을 가지고 팀을 만들어라 이거야. 어떤 기업이. 750억의 효과가 있다 그러는데 왜 75억, 100억을 써서 그걸 세금으로 운영을 하냐고. 말이 안 되게. 그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 협회 회원들이 자신들이 모으는 기금을 가지고 해외 연수를 가든 뭐를 가든 그건 뭔 상관이에요. 칸쿤에 가든 그럼 국회의원들 해외 연수가 아니라 그 뭐라 그러지? 해외 시찰 나간다 그러나? 그거 몇 억씩 가서 무슨 국무총리인가 하는 일본 가는데 3억 4천인가 썼다며 3억 5천인가 3박 4일 일정에. 예? 그거는 해도 돼? 가서 뭘 했는지 모르는데? 축구협회에서 자기들이 조성한 기금을 가지고 그 회원사들의 정회원들이 어디에 쓰는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여행을 가든 축구를 보러 가든, 예? 그 축구를 보러 가는 기간에 당연히 코스 중에 연수를 갖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하는 거지.
그게 뭐가 잘못했다는 거야? 그 비판 같지는 않은 비판을 해야 되니까 결국엔 털이 나는 거라고. 발이나 어딘가에서. 응? 같은 축구인 출신인데도 홍명보, 황선홍은 신중한데 김병지만 그런 거 보면 김병지가 이상한 게 아니라 김병지가 하고 있는 거는 제가 예전부터 느꼈던 거는 그 자식에 대한 뭐라 할까 그 지나친 애착이라 할까 그런 것들 제가 느끼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좋은 아빠로서 자식을 보호하고 자식을 잘 길러내야 된다 하는 거는 뭐 자기 자식이니까 찬성해요. 근데 큰 틀에서 대개 부모들이 실수하는 거는 내 애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남들보다 더 좋은 훌륭한 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어떤 행동이 다른 애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거. 그런 거는 하지 않는 게 본인이 맞는 거지. 정당한 경쟁을 통해서 선발이 돼서 갔다 상관없지. 근데 만약에 실제로 박문성이 얘기했듯이 김병지 아들이 정당한 경쟁이나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정당한 선발 과정이 아니라 그런 문제인 거지.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정확하게 우리 애가 그게 아니다. 어떤 과정에서 이런 정당한 절차를 받아서 선발된 게 맞다 하는 것과 주변의 증인, 증언 이런 것들이 확보된 상태에서 전혀 이상 없이 선발이 돼서 간 게 맞다 하면 그걸 해명해야 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 네가 내 애를 공격했으니까 나는 네 애를 공격하겠다 하고 선전포고를 해. 그런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김병지가 그런 문제에 부딪히면. 예전에 그 전남에 있을 때도 학폭 사건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안 갔었어도 아마 그렇게 선수 생활이 빨리 이상하게 끝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중대 고비라고 해야 되나? 히딩크가 왔는데 공을 몰고 키퍼가 50m, 30m 드리블을 한다. 그거 보면 전형적인 관종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신체적으로 우월하고 운동신경도 탁월하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을 그라운드에서 쏟아붓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이런 생각이 있다 이거지. 그런데 그게 본인이 하고 있는 클럽 차원에서 했을 때 지도자들이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대표팀에 와가지고 해외 원정 가서 평가전을 치르는데 굳이 불필요한 행동을 한다. 그것도 다른 전 세계 보통의 일반적인 골키퍼가 하지 않는. 그거는 오로지 관조인 거거든. 남에게 주목받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애들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런 게. 평균적인 일반 국민들의 뭐라 그럴까 어떤 기본 상식선도 못 미치는 애들이 축구계에는 커다하다 이거지. 보면. 이승우 사건을 봐도 그렇고 안양 경기에서의 송민규랑 안양 선수들이 벌이는 그런 것들 라이벌전에서 보이는 물론 그것도 뭐 송민규도 뭐든 경기장에서 그 뭐라 그럴까 선수들 간에 이런 신체적 접촉 이런 것들이 있는 거는 뭐 축구에 그 정도 선에서 벌어지는 건 전 세계 지구상 어디 축구에도 다 있는 거니까 아마추어든 프로든 그렇다고 쳐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있고 나서 안양 애들이 멘탈이 본인들의 홈 경기면서 멘탈이 흔들리면서 7대0으로 경기를 진다. 그런 거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왜냐? 그런 문제들은 프로 선수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선수들이 그거는 하나의 요소, 경기의 하나의 요소로 보고
다음 경기, 다음 본인들이 준비한 것들을 했었어야 되는 거거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선수들의 멘탈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안양이 본인들의 홈에서 서울에게 7대0으로 털린다. 상상이 어려운 일이잖아. 안양이 그렇게 경기를 나빴던 팀도 아닌데. 물론 뭐 한 시즌 한 시즌이 돌게 40경기를 치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생기고 이런 경기 저런 내용의 경기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안양도 그런 부분에서는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장면들이 노출되는 것 자체가. 그날 안양 경기장 반이 비었거든. 뭐 날이 덥기도 하고 그래서 뭐 관중들이 안 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경기장을 채우려고 그러면 그런 요소들 없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없어져야지. 지금 J리그 주요 경기는 J1, J2까지 거의 관중수이 꽉 차요. 주빌러 여타가 지금 J2로 내려가 있는데 관중 5만석이 넘는데 5만석 관중이 꽉 찬다 이거 개막전 이럴 때. 그럼 K리그도 지금 인터내셔널 저 채널을 통해서 해외 송출을 하고 있지만 일본 J리그도 지금 현재 그 주말 경기를 매일 한 경기씩 송출을 하고 있어요. 1년에 2경기였나? 이번 주에? 그걸 배워야 돼요. 송출한다는 게 단순하게 송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일본이 영어로 일본어도 아닌 영어로 J리그 경기를 해외로 송출을 하는지 유튜브라는 건 무상 저기 뭐지? 플랫폼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결국 J리그 팬들을 늘려서 나중에 지금은 무료로 보여주지만 J리그가 지금 이제 시즌제로 완전히 돌아왔기 때문에 유럽 시즌처럼 춘추제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 춘추제 시즌을 운영을 하면서 전 세계에다가 홍보를 하고 알리고 유럽 시즌과 같이 돌아가게 만들면서 J리그의 높은 경기력, 그 다음에 경기장 환경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한 걸로 해서 J리그라는 상품을 해외로 팔겠다는 거거든. 높은 중계료로. 높은 중계료로 판다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 단순히 J리그에 위상을 올린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중계권을 올려야만 티켓 수입과 중계료 수입을 통해서 구단으로 배분이 되는 금액이 많아져서 구단의 재정이 확대가 돼야만 좋은 선수를 영입할 수 있고 좋은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고 좋은 감독을 데려올 수 있고 좋은 클럽 하우스를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기업들이 자생력을 키우고 자생력을 키워서 돈을 벌어들이는 구조, 수익 구조를 만들어서 클럽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얘들 진짜 치밀하다. 치밀해. 한국에서도 보라 이거지. 일본에서도 중국에서도 자기들 이걸 영어 방송을 송출하는 걸 보라 이거. 영어 해설로. 그러면 일본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뭐 네덜란드 사람도 보고 뭐 아프리카 사람들도 보고. 예? 일본 축구에 관심이 많아지면 이제 홍콩 애들도 볼 것이고 뭐 저 사우디아라비아 애들도 볼 것이고. 다 본다 이거야. 일본까지 안 가더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그럼 장기적으로 경기 중계, 다음 경기 중계권료 인상, EPL에 돈을 급격하게 많이 벌 수 있겠다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 그거였거든. 어차피 물론 관중 수용을 높여서 구단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스폰서를 더 많이 허용해주고 그 다음에 또 한 것 중에 이제 관중석을 증축하는 거 4만짜리 경기장 관중 규모를 6만 5만으로 바꾸는 거 네? 그럼 매주 현금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거든. 티켓 판매된 금액에 대해서 지금 일본은 그렇게 해서 간다. 그래서 관중이 계속 늘어나게 만들고, 팬 서비스를 하고, 우리는 그게 없잖아요. 지금. 관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거.
관중이 줄어들면 선수의 연봉이 인기가 떨어지면 선수의 연봉이 떨어지느냐? 안 떨어져요. 관중이 줄지만 선수 연봉은 계속 올라갈 거예요. 기형적 구조, 기형적 구조. 왜 그러냐? 구단이 자생력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임금이 올라가듯이 선수의 몸값은 자연히 올라가겠다고 생각하고 시장의 환경에서 이 경기 자기들이 팔고 있는 축구 경기라는 상품이 어떻게 인식이 돼서 얼마의 시장에서 팔리는가에 대한 건 없다 이거. 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모기업이다 아니면 시 관할 뭐 시도 뭐 군 이런 데서 들어오는 돈만 우리 받아서 배분하면 그만이다 이거야. 그러니 구단이 이거 뭐 무슨 절박함이 있겠어. 중공무원인데. 공무원 세계가 왜 일반 사람들보다 효율이 떨어지느냐. 경쟁이 안 되기 때문이잖아. 경쟁이 없는 구조에서 무슨 발전을 하냐 이거. 구단과 구단이 경쟁하라고 선수와 선수가 경쟁하라는데 구단과 구단 따로 놀고 선수와 선수가 따로 놀아. 그래서 무슨 발전을 하게 돼요. 좀 황당한 일이긴 하지만 보고 있으면 왜 한국 축구가 발전하기 힘든가 하는 건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 축구인들이 전문가들이 들어가야 된다 뭐 하여튼 제가 그 얘기를 안 믿잖아 나는. 예? 축구협회나 회장은 뭐 우리나라에서 뭐 축구인 출신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신뢰를 안 하잖아. 왜 신뢰를 안 하냐. 제대로 똑똑한 머리 박힌 놈이 없다 이거지. 예? 전문가라고 나서서 다 두들고 다니는 애들은 전부 사이비 새끼들이거든. 그러니까 무슨 발전이 있겠냐 이게. 제대로 된 전문가가 한 명도 없는데 지도자건 뭐건 다. 현재로 봐서 이제 박문성이가 김병지에 대해서 뭐 어떤 식으로 받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박문성이 받아가지고 반박을 하고 뭐 한다고 하면 재밌을 거예요 아마. 근데 박문성은 알아야 돼. 김병지가 올린 거에 대해서 반박을 해서 뭘 했다 하면 아마 나락가 잘못하면 있어요. 김병지가 뭐 박문성 자녀 문제 이런 것까지 꺼냈다고 하는 거는 박문성이가 입 더 열면 이제 나락간다고. 자식 때문에 나락가.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